여러분,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하는 것이 임박했다 하는 첩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또 중동의 위기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계의 화약고 이러면 중동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위기가 점점 표면화돼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시장에서도 반응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두바이유 상승률이 2%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이게 이란 경고의 두바이유 상승률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그러면 이란이 뭐를 경고했기 때문에 이런가? 이것은요, 지금 이란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히잡 사건 때문에 젊은 친구가 어쨌든 사망했잖아요. 그 때문에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난리도 아닙니다. 이러다가는 뭐 정부가 전복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난리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말입니다. 이 이란의 어떤 그 반정부 운동을 하고 있는 그 뉴스를 미국이나 혹은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확산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입니다. 지금 이란을 자극을 했다. 이란을 자극을 했으니 이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는 매체가 있거든요. 이 매체를 통해서 계속 내보내니까 계속 내보낼 거야. 그러면 나도 공격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굉장히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니파의 맹주 이러면 사우디아라비아죠. 시아파의 맹주 이러면 이란입니다. 이슬람의 두 종파, 거기에 맹주끼리 또 싸움을 붙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 유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가가 출렁출렁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겠죠 또. 아마 최근에 여러분 유가가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91달러까지 배럴당 91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동의 전쟁 위기감은 커졌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란 입장에서는요. 이게 반정부 집회가 계속 커지고 반정부 집회가 정부 전부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그 화살을 외부로 돌리겠다. 마치 말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상황을 위기 때 임진왜란을 이렇게 가면서 외부로 돌렸듯이 똑같이 이렇게 외부로 돌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가깝게 있죠. 거의 뭐 홍해를 놔두고 붙어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쏘아대면 결국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도 그 화약고라는 게 터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 분쟁이 이게 쉽게 지금 성사될 것 같지는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멘의 후티 반군, 예멘의 후티 반군은요. 이란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또 한 번 국제 유가에 어떤 폭등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바람에 전 세계의 어떤 공급망이 다 흔들려서 유가가 120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될까 사실은 좀 두렵네요. 좀 두렵네요. 안 그래도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전쟁이 발발을 한다면
야, 우리 전 세계는요 전쟁의 포화 속으로 지금 서서히 몰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게 유가가 계속 떨어진다면 올라간다면 그에 대한 충격도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은 지금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갈등 관계에 있죠. 그동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어떤 방어망에 항상 들어와 있어서 이란과 어떤 전쟁에 있어서는 항상 우위를 점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란은 반대로 또 러시아나 이쪽의 지원을 받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말입니다.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할 수 있다는 침공할 수 있다는 첩보까지 딱 접하고 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식간에 이 갈등 관계가 풀리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국제 유가 말입니다. 이게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고요? 11월부터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결정을 했잖아요.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이게 미국하고의 어떤 갈등 구조 때문에 나온 배경이라고 보는데 이게 아마 풀릴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계가 전쟁의 포화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란이 사우디를 침공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고 이렇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은 그냥 불을 보듯 뻔한 게 되는 건가요? 사실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NLL이라고 하면 남방 한계성인데 여기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았다는 것은요.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가서 일본 전체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번에도 울릉도도 난리가 났죠. 공습경보가 발령이 돼서 울릉도 난리 났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요. 남한 상공을 통해서 태평양 공해로 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대한 어떤 경고도 가능하고요. 괌이나 하와이를 때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고도 가능한 데다가 뭐 핵탄두를 60개를 가지고 있니 많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위협은 점점 커지겠죠. 저는 이런 전쟁의 공포가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는 것 이것도 어쩌면 말입니다.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말입니다. 경제는 경제라는 게 결국 심리인데 심리가 지금 자칫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솔직히 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자체에 엄청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자체가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는 것은 아마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또 한번 해봅니다.